지루성 두피염이 없던 사람도 문제성 두피가 되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함께 하세요. 지루성 두피 원인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원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지루성 두피염 원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번 영상에서 저는 다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가 아니라 지루성 두피염 생기기 전에 전조 증상을 눈치챌 수 있는 두피 증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중에 암, 충치, 피부병, 탈모, 지루성 두피염, 배신자, 배려 없는 저는 두피 탈모 전문가지만 탈모와 지루성 두피염 정말 겪기 싫어요. 지루성 두피염은 감기처럼 몸의 면역력이 약해질 때마다 계속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두피는 더 약해지고 처방받은 약은 듣지도 않아요. 얘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아서 방치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가려서 긁으면 안 씻어서 긁는지 오해받죠. 그리고 비듬이 생기면 옷에 떨어져서 또 신경 쓰이시고 더 심해지면 피부까지 타고 내려와요. 일단 지루성 두피염이 생겨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반복되고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겠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지루성 두피염은 원하지 않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미리 비타민 먹고 운동하고 밥 잘 먹으면 감기가 잘 안 걸리는 것처럼 지루성 두피염도 미리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일단 안 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 지루성 두피염과 대면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걔는 절대 만나면 안 돼. 문제성 두피가 되기 전 1단계. 첫 번째,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긁고 있다. 두 번째, 머리에 없던 뾰루지가 가끔씩 생기지만 다시 없어져서 그러려니 한다. 세 번째, 두피에 유분이 많지 않았는데 샴푸 후 몇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금세 오일리해진다. 문제성 두피가 되어가는 2단계. 첫 번째, 자주 두피에 손이 가고 긁는 걸 느낀다. 두 번째, 두피에 딱지 같은 게 생겨서 뜯어본 적이 있다. 세 번째, 뾰루지도 예전보다 자주 생긴다. 네 번째,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가 어느 순간 없어졌고 다시 반복하지만 또 없어지겠다 생각한다. 다섯 번째, 미용실에 가면 두피가 붉고 예민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여섯 번째, 머리에 비듬이 생긴 적이 있거나 생겼다. 문제성 두피가 된 3단계. 첫 번째, 매년 연례 행사처럼 두피가 뒤집어지거나 또는 늘 두피에 문제가 상주해 있다. 두 번째, 두피에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기고 뜯어도 다시 딱지가 생긴다. 세 번째, 헤어라인에 띠처럼 붉은 라인이 생겼다. 비듬이나 아토피처럼. 네 번째, 특정 부위에 항상 비듬이 있다. 다섯 번째, 두피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누르면 통증이 있다. 여러분이 느끼는 단계는 몇 단계세요? 1단계는 아직 지루성 두피염이 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도 좋아져요. 1단계가 지나고 나서 2단계로 진입하면 스스로 좋아지지 않으니 관리를 꼭 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해야 할 단계예요.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는 최종 보스몹인 탈모를 만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2단계와 3단계가 계속 진행되면 탈모 유전이 아니라도 탈모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피에 문제가 생기면 저절로 나아지지 않고 계속 더 진행될까요? 아마 여러분은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두피가 왜 이렇지? 생각하실걸요? 그럼 여러분의 어떤 습관이 두피 건강을 나쁘게 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마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불규칙적인 생활, 자극적인 식습관에 의해서 유수분 밸런스가 가끔씩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건강한 두피여서 금세 회복이 아마 됐을 거예요. 불규칙적인 생활 환경이 자주 많이 반복되지 않았다면 두피를 지키는 아군들이 충분히 이겨냅니다. 하지만 최근 스트레스도 받고 술도 많이 마시고 바쁜 생활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두피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두피에 뭔가 하나둘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계속 두피를 긁거나 만졌고 거기다가 펌이나 염색을 했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계속 했거나 그리고 머리에 왁스젤 바르고 저녁에 머리 안 감고 자거나 또 머리를 감긴 감았는데 안 말리고 자는 습관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세균이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점점 약해진 두피는 평소와 같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자극적인 음식 등에도 쉽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두피에 도움되지 않는 나쁜 환경이 계속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트레스야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눈치채고 직접적으로 두피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다면 상황은 좀 좋아질 수 있었을 텐데 두피를 돌보기는커녕 샴푸 살짝 바꿔주고 가려우니까 박박 긁고 긁으니까 두피에 상처도 나고 그 상처로 세균은 쉽게 번식하면서 점점 접촉성 피부염이나 그리고 각종 두피염을 유발하여 문제성 두피가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냥 받아들이고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것에 목적을 두고 관리하셔야 돼요. 완치가 없습니다. 분명 체질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서 아토피나 원래 지루성 두피를 타고난 분들도 계세요. 체질적인 거 못 먹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선천적인 게 아니라면 문제성 두피가 안 될 수 있는데 잘못된 습관으로 문제성 두피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미리 눈치챌 수 있는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성 두피를 단계로 관리할 수 있게 영상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Coming soon!